논술은요,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술은요,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좀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논술이요,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냐면요,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제가 매번 논술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성균관대학교 전경이에요. 평소입니다. 평소. 푸릇푸릇하네요. 여름이죠. 그래서 요 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푸릇푸릇하고 좋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자, 그런데 이제 논술날이 됐습니다. 이게 논술날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제 나뭇잎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술날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뭔지 아십니까? 야, 애들이 지금 핸드폰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찍는지 아십니까? 지들도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하나 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게 실질 경쟁률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 경쟁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동그라미 친 만큼이 진짜 경쟁률이에요. 나머지 다 허수입니다. 그러면 왜 허수가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가 뭐냐면요, 합격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합격하는 애들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색깔, 여기부터 여기 지금 밑금치는 파란 색깔로 밑금치인데 보이시죠? 여기를 저희가 실질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실질 경쟁률이에요. 얘네 누구냐면은요, 나갈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더 상위권 학교로,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아이들이에요. 잘 봐갖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보시면요, 이게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한 30대 1 정도 되는 데이터예요. 이게 지금 30대 1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요 실질 경쟁률이 얼마냐면요, 한 8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확 줄어요? 그 이유가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최저 못 맞춰오는 아이들입니다. 최저, 정말로 못 맞추거든요, 아이들. 이게 지금 최저 라인 못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아이들 누구냐면요, 준비 자체가 안 된 아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수리논술. 자, 이제 우리 애가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돼서 6월 모평이 끝났어요. 6월 모평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수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안 좋아요. 막 4등급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 못 넣겠고, 학종 준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는 넣어야겠고, 그래서 뭘 찾냐면 논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학원들이 아이들과 엄마들을, 아빠들을 엄청나게 꼬십니다. 왜? 갈 데가 없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논술학원이 우리 아이를 꼬셔요. 내가 너를 논술로 대학을 보내줄게. 그런데 지금 고3 6월이에요. 논술 그렇게 몇 달 한다라 그래서 확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연계 학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수학 내신이요, 3등급이에요. 6월 모평을 봤더니 우리 아이가 3, 4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아이가 수리논술을 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수리논술에 학원에서 그럽니다. 야, 내가 만들어줄게. 내신이나 만들어주십시오. 내신이나 수능이나 만들어달라고요. 그것도 못 만드는데 무슨 저 어렵다라는 수리논술을.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문과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독해 능력, 비문학 자체의 능력이 안 돼요. 글 구성도 약하고 이런데 무슨 논술이.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우리 아이가 독해를 못해요. 독해 능력이 약하고요. 우리 아이는 비문학 완전히 바보예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인문 논술을 어떻게 본다라는 겁니까? 대신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런 문과적 논술의 성향을 갖고 있고 능력, 독해나 이런 글구성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그런데 수리 논술은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완전 돈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시하셔야 되는데 또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또 하나는 수능 최저 정말로 많이 못 맞춰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하는 베이스에는 우리 아이가 수능을 통해 정시라는 거를 병행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저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6월 모평 봤을 때 최저 성적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요. 근데 아이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최저는 한번 맞춰볼게. 쉽지 않습니다. 냉정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할 때는. 그래서 논술은 솔직히 실질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한다라면 한번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만 수리 논술은 수학 못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을 못 넣어요. 두 번째,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논술을 볼 건데 수학이 3등급이에요. 못 봐요. 이러면 남는 카드는 뭐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정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보시면은 논술이, 그러니까 수시가 70%고 정시가 30%다? 이거 하나하나 쪼개면 이게 한 17%였고요. 이게 30몇 %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7%, 30몇 %, 결국은 정시보다 높은 건 학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버리시면 나중에 입시하시는데 3등급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좋은 대학교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서 찾아보고 그게 찾아졌고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라인을 구성해서 잘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머님과 아버님, 학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생각보다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런 얘기예요. 야 너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원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알고 방향성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